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화학에서 물질들을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은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의 세계를 취급하는 거니까 그 작은 입자들이 뭐였죠? 원자, 분자였죠. 그래서 원자, 분자의 세계에서 물질의 양은 어떻게 취급을 하게 되느냐 하는 거.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은 질량, 개수, 부피 이와 같은 것으로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듯이, 자, 역시 화학에서도 질량, 부피, 개수 이와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는데 뭐만 달라진다 그랬죠? 기준만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기준만. 그래서 자, 화학에서는 주로 원자, 분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을 보이는 것처럼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 원자들의 질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한다 그랬죠. 탄소를 12로 정해놓고, 자, 이것과 다른 원자들의 질량을 비교한 값, 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 원자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자, 원자량을 알면은 뭐도 알 수가 있다. 분자량도 알 수가 있다. 자, 분자는 어떤 단위체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단위체. 원자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붙어서 이렇게 단위체니까 이것을 하나의 질량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H2O 물 분자 같으면은 자, 산소의 원자량에 수소의 원자량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 원자 16, 17, 18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 분자의 분자량은 18이다. 자, 단위는 붙이지 않는다.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 쓰게 되는 단위를 붙여버리면은 값이 너무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단위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숫자로만 이렇게 나타내어서 쓰게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양들 질량과 개수와 부피 이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양이니까 양은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자, 여기 CH4 메테인 분자가 있다. 자, 메테인은 분자량이 질량이니까 분자량이 얼마예요? 16이죠, 16. 그래서 16 분자량이 16이다. 자, 16인데 16g을 취하게 되면은 개수가 얼마가 되게 된다 그랬죠? 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게 된다 그랬죠. 자, 이거는 센 것이 아니라 측정을 했다 그랬죠. 탄소를 가지고 했다 그랬죠. 자, 탄소 원자량 일부러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기준이 12니까 12g 속에 들어있는 탄소의 숫자를 센 거죠.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까 센 게 아니라 측정을 한 거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질량을 비교한 것이 분자량이니까 역시 이것도 자, 메테인도 탄소 12에 수소 4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자, 이거는 이만한 질량을 취하게 되면은 이만한 개수가 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개수를 뭐라고 하자고 약속을 하는 것 같죠. 자, 1몰이라고 하자 과학자들이 약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을 하면서 몰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공부를 하기 어렵다 그랬죠. 메테인 분자죠. 메테인 분자는 탄소 1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으게 되면은 12g이 되게 되는 거죠. 예? 수소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으면은 1몰을 모으면은 1g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 13, 14, 15, 16 이렇게 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메테인 분자 16g은 탄소 1몰과 수소 4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몰의 개념, 개수의 개념, 질량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메테인 이 분자는 기체죠, 기체. 그래서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는 질량을 달기가 곤란하다 그랬죠. 그래서 부피로 주로 취급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 측정을 해본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CH4 기체를 집어넣는데 1몰을 집어넣어 본 거죠. 16g을 기체 16g을 여기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기체의 부피는 부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여기 눌러주는 압력과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전부 시간에도 공부했죠. 그래서 자, 압력과 온도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걸 정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조건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라 그랬죠. 실험을 한 거예요. 자, 0도씨 1기압일 때 이 조건을 두고 16g을 집어넣었을 때 이것의 부피가 얼마인지를 측정을 해본 거예요. 측정을 해보니까 22.4리터가 되더라 하는 거였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뭔 법칙이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 그랬죠. 실제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서로 비교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 H2죠. 1몰은 2g이었고, 자, 수소도 메테인 대신에 여기 수소를 집어넣어도 0도씨 1기압일 때는 22.4리터다. 이렇게 실험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측한 사람이 아보가드로였고, 자,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이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 몰 수에 관계한다 얘기죠. 그래서 요 16g이 1몰이고 2g이 1몰이니까 몰 수하고만 연관성이 있지 분자의 종류하고는 연관성이 없다 하는 것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미지의 기체, 예를 들어 가지고 X2라는 이러한 기체가 있다. 자, 이 기체의 분자량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건을 만들어주면. 그래서 0도씨 조건, 자, 0도씨 1기압 조건을 만든 다음에, 자, 이 기체를 여기에 CH4 대신에 X2를 집어넣는 거죠. 자, X2를 집어넣었다. X2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0도씨 1기압에서 이 기체의 부피 22.4를 만들어주면은 이 기체가 1몰이 되게 되겠죠. 1몰. 자, 1몰이 되게 되겠죠. 이 기체가 1몰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1몰 기체에 뭘 달을 달면은 질량을 달면은 분자량을 알 수 있는 거죠. 질량을 달아보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것이 32g이 나갔다. 그렇다면은 1몰 질량이 32니까 그램만 떼버리면 분자량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체의 분자량은 32다.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다. 측정할 수도 있다. 꼭 22.4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하면은 2배 주면 몰 수도 2배로 늘어나는 거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메테인 16g은 이만한 개수이고 부피를 측정을 해보니까 얼마였느냐? 자 22.4 리터였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는 전부 는이 된다 그랬죠. 전부 이렇게 는. 그래서 이걸 마음대로 뭐 시킬 수 있어야 된다, 변환시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 분자량 측정할 때 꼭 22.4를 안 맞춰도 된다는 얘기죠. 11.2면은 몰수가 반으로 0.5몰이 되게 되니까 분자량 질량에서 2배 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서로 변환이 되게 된다. 이 변환시키는 것이 자유롭게 돼야만이 화학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변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다음 실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 뒤에 가면은 탐구 활동 부분이에요. 거기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은 고체, 액체, 기체 1몰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한 거예요. 자, 고체인 경우에는 주로 뭐로 하면 되겠어요? 질량으로 취급을 하면 쉽죠. 달면 되는 거니까. 질량 달면 되니까. 자, 액체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 질량을 달 수 있으면은 질량을 바로 달아도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부피를 취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자, 액체인 경우에 몇 밀리리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인 경우에. 자, 그러면은 액체가 부피가 나오게 되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물이다. 물 18ml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부피죠. 그러면은 이것은 자 어떻게 질량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죠. 어떻게? 밀도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밀도. 그래서 자 밀도는 부피구나 질량이니까 물의 밀도는 1g/ml 세제곱센티미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설명해 줄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피가 얼마냐? 자, 18ml다. 질량이 얼마일까? 이대로 되게 되는 거죠. 밀리리터 터지면은 물 18ml의 질량은 18g이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피를 질량으로 바꿀 수 있다. 바꾸니까 이거 물 18ml는 1몰 물 분자의 질량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1몰 질량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체인 경우에는 여기 또 금방 지역을 했는데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부피죠, 부피. 자, 부피. 그래서 기체인 경우에 부피로 취급하는 게 쉽다 그랬죠. 자, 0도 얘기할까요? 자, 0도씨 1기하. 자, 1기하 해줬을 때 여기 기체의 부피를 알면은 몇 몰인지 알 수 있으니까 바로 몰을 취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죠? H2 CH4 이렇게 된다면은 이 둘의 질량은 다르죠. 그럼 만일에 여기 H2가 0도씨 1기압에서 H2가 0.5g 들어있다. 그러면은
기체의 부피는 얼마가 되게 될까? 그러니까 0.5g은 이것이 2g이 1몰이니까 2g이 1몰이니까 0.5g은 4분의 1이죠. 4분의 1. 자, 모든 기체는 1몰 부피가 22.4리터니까 22.4리터니까 자, 요거 이만큼 되게 되면은 4분의 1, 5.6리터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만일에 조건, 0도씨 1기압 이 조건이 되게 되면은 메테인도 수소 대신에 여기 집어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양은 얼마밖에 안 된다. 5.6리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겠고 그러면은 자 이거 5.6리터는 몇 몰이에요? 자 5.6리터는 4분의 1몰이죠. 4분의 1몰이니까 몇 g이 들어가는 거예요? 4분의 1. 16에 4분의 1이면은 4416자 4g이다. 이렇게 우리가 물질의 양을 자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가면서 뭐 할 수가 있다. 취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변환이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사실 이걸 해줘야 되는데 미리 해줘야 되는데 주제가 몰과 하학식량이잖아요. 주제가 몰과 하학식량이에요. 그래서 하학식이 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 하학식 하학식은 글자 그대로 화학에서 쓰는 식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 하학식은 뭐 할 때 쓰게 되는 것이냐? 자, 하학식은 물질을 표현해 주게 될 때 쓰게 되는 것이다. 나타내 주게 될 때 쓰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원자, 분자의 표현이죠. 원자, 분자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이미 여러분들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죠. 원자는 원소 기호, 원소 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썼던 거, 자, H, 수소, C, 탄소, O, 산소 이와 같이 쓰는 거잖아요. 자, 원자, 원소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한다. 분자는 자, 여기 원소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자, 분자라는 것은 이렇게 원자들이 붙어서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가 붙어 있다. CH4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 H2와 H2는 분자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보일란지 모르겠는데, 자, H2H는 다른 개념이죠. 이거는 수소 원자가 2개 있다는 뜻이고, 요거는 수소가 2개 붙어서 되어 있다. 수소 분자다 하는 거, 이건 아마 중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자가 2개, 수소 분자다. 결합이 되어 있으면은 숫자를 뒤에 붙여주고 앞에 개수를 붙여주게 되면은 이거는 개수를 의미한다 하는 거 여러분들 공부를 했죠. 그래서 자 하학식은 물질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물질, 분자, 화합물 이와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표현하듯이 우리 사람을 표현을 할 때 이름, 사진, 뭐 심지어는 아주 간단하게 반번호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듯이 똑같은 물질이더라도 자 이와 같이 실험식, 분자식, 시성식, 구조식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 표현을 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이 분자 기억이 나나요? 이 분자 앞에서 했죠? CH3, COOH. 뭔 분자예요? 아시트산 분자죠. 아시트산 분자. 자, 이 아시트산 분자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화학식에 맞추어서 화학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식이 분자식이죠. 자, 분자식은 원자의 개수들을 전부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탄소가 하나, 두 개죠. 그래서 C2, 자, H, 수소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H4, 산소가 두 개이죠. 그래서 O2,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바로 아시트산의 분자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험식은 어떤 것이냐? 비율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최소 비율로. 그러면은 비율로 나타내 주면은 이거는 C, H2O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 아세트산의 실험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시성식은 글자 그대로 여기 성질을 얘기해 주는 거죠. 성질. 아세트산의 성질. 자, 아세트산의 성질 뭐죠? 신맛이 난다. 누구 때문에 신맛이 나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꼬리 부분 COOH 때문에 신맛이 납니다. 자, 이걸 우리는 카르복실산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CH 앞부분 3 COOH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나타내 준 식. 이걸 우리는 전번에 뭐라 그랬죠? 작용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맛이 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신맛이 나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초가 신맛이 나고 레몬도 신맛이 나죠. 그리고 레몬을 구성하고 있는 그 분자 중에도 이런 COOH가 있다는 뜻이에요. 신맛이 나는 것들은. 그래서 COOH, 자, 이와 같은 것을 물질의 성질, 분자의 성질을 주를 해서 나타내 준 식을 시성식이다. 그러니까 OH 이렇게 해도 자, CH3OH 이거는 메탄올이죠. 또 우리 이것도 했잖아요. CH3CH2OH. 자, 여기 OH 이라면은 에탄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비슷한 성질, OH 때문에 비슷한 성질을 지니게 된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작용기라고 얘기하고, 자, 이와 같이 이것들의 성질을 중시해서 나타내주는 식을 시성식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거. 자, 구조식은 글자 그대로예요. 구조를 그대로 그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구조식을 쓰고 나면 C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H. 자, 이러한 구조.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해주게 된다. 자,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자 장단점이죠. 자세하지만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쓰기가 곤란하고 간단하지만은 표현이 명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물질에 따라서 이 간단한 식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염화나트륨이죠. 이온계란 물질.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실험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실험식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자, Na 주위에 Cl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럼 Cl 주위에는 Na가 이렇게 싸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Na의 원자량은 약 23, Cl의 원자량은 약 35. 자, NaCl. 그러면은 소금은 덩어리로 존재하죠. 주로 고체로 존재하잖아요. 덩어리. 그 덩어리를 취하는 덩어리를 얼마나 크기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 분자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쓸 수 없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Na 23, Cl 35니까 이거 58g을 취하게 될 것 같으면은 소금 덩어리 58g짜리를 취하게 될 것 같으면은 분자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NA가 1몰 있고 CL이 1몰 있다는 뜻이죠. 58g을 취했기 때문에 g을 붙였으니까. 그래서 Na 6.02 곱하기 가로 날 필요는 없겠네요. 자, 6.02 곱하기 10의 23성 또 CL 6.02 곱하기 10의 23성.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바로 이 소금 덩어리, 염화나트륨 덩어리의 분자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일에 58g짜리 덩어리가 아니라 이 반짜리 덩어리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반의 덩어리면은 이 식이 3.01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 반하면 얼마죠? 자, 29g짜리 29g짜리 소금 덩어리는 분자식이 또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엄청 불편하죠. 그래서 덩어리 크기에 따라서 이 숫자들이 붙어있는 숫자들이 다르니까 분자식이 달라야 되니까 자,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냥 큰 덩어리든 작은 덩어리든 상관없이 어떻게 자, Na 이 숫자는 의미 없고 Cl 이렇게 나타내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NaCl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이거는 분자식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실험식으로 나타낸 거죠. 실험식. 그래서 NaCl은 분자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NaCl은 분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로 표현해 놓은 것이냐? 화학식 중에서도 실험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58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분자량이 아니에요. 분자량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가 되게 되느냐? 바로 화학식량, 화학식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학식량이니까 화학식량 여기 전부 다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 양을 붙인 거니까 화학식량 전부 포함되는 거니까 이 실험식, 사실 정확한 표현은 실험식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58이라는 거는 실험식 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분자의 개념을 좀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다면 자, 상상이라고 그랬죠. 상상을 잘 해야 이 분자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 그랬죠. 자, 여기 모형을 봅시다. 자, 여기서 이게 염화나트륨 고체 덩어리라면 이게 이것이 Na 주위에는 Cl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둘러싸고 있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크면은 고체 상태. 자, 약해지면은 액체, 기체로 이렇게 바뀌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고체에서 액체나 기체로 바뀌게 될 때 이 단위체가 NaCl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단위체가 누구냐? 자, Na 플러스나 이 떨어져 나온 게 Cl 마이너스의 이온이에요. 이온의 형태로 이 기체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분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물 해볼까요? 자, 물은 이게 H2O 분자예요. H2O. 이게 H2O예요. 그럼 요것도 H2O예요. 이것이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형태로 떨어져 나온 것이냐. 자, 이 형태, 이렇게 그대로 이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H2O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거는 단위체가 이 형태, 분자의 형태로 그대로 유지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NaCl은 모양을 만들어 보면은, 자, 요것이 NaCl이라면은 여기 하나가 Na, 여기 요쪽이 Cl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분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H2O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단위체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것을 분자다. 그래서 이걸 분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아시트산이잖아요. 이것도 기체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막 분해가 이렇게 나가면은 아시트산 분자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단위체, 이 아시트산 또 옆에 놓는 아시트산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기체가 되게 됐을 때 이것이 이 형태라는 얘기예요. 이 덩어리들이라는 구조, 이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쓸 때 분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입자에 대한 개념 머릿속에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염화나트륨은 다시 얘기하면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들은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덩어리들은 고체 덩어리들은 뭔 식으로 분자식으로 나타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분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 그것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붙여서 하합물이라고 얘기하죠. 하합물. 하합물이라는 개념은 뭐였죠? 서로 다른 원자가 붙어 있는 물질. 서로 다른 원자가 NA와 Cl 서로 다른 원자도 이렇게 붙어 있는 물질이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하합물이죠. 하합물. 이것도 하합물은 맞죠. 하합물은 맞는데 서로 다른 분자가 붙어 있으니까 하합물은 맞죠. 근데 이거는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 단위체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물에 녹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누어서 물에 이렇게 녹지만 이거는 물에 들어갈 때도 이 단위체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건 분자라 얘기할 수 있어요. 약간 조금 뒤에 가면 좀 더 배울 건데 그까지는 좀 얘기하기 어렵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준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화합물 분자 요 개념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화합물이면서 분자지만은 이거는 화합물이고 분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 우리가 분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 분자로 표현할 수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물질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몰과 화학식량이라는 이 한 단원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 출석 체크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착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